택시 운전 그만둔 67세 아버지의 혼자 살기. 월세 식비 병원비까지 1인 가구 지출 전부 공개. 이런 제목을 보면 괜히 마음이 멈칫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은퇴가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언젠가 나도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월급이 끊기고 매달 들어오던 돈 대신 매달 나가야 할 돈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쉬는 시간으로 상상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은 버는 삶에서 쓰는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자유가 아니라 예측입니다. 얼마를 쓰고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고 어디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의 액수보다 생활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1. 은퇴 후 삶은 큰돈보다 매달 흐름이 중요하다. 직장에 다닐 때는 연봉이나 보너스 같은 큰 금액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월세, 식비, 병원비 같은 반복되는 지출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와도 고정 지출이 180만 원이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150만 원이 들어와도 고정 지출이 100만 원이면 훨씬 안정적이죠. 은퇴 후 재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매달 얼마로 살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주거비를 낮추거나 자동차를 정리하거나 보험을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매달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사례로 보는 은퇴 후 1인 가구 현실. 사례 1. 택시기사였던 67세 김씨. 김씨는 30년 넘게 택시를 몰다 67세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70만 원 정도, 개인연금 40만 원, 총 110만 원이 들어옵니다. 지출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35만 원, 병원약값 15만 원, 통신기타 10만 원, 합계 약 110만 원. 정확히 맞춰 살아갑니다. 김 씨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예상 가능함입니다.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아니까 불안은 덜해요. 그는 은퇴 전 5년 동안 빚을 모두 정리하고 자동차를 팔고 월세가 저렴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큰 돈을 모은 건 아니지만 지출 구조를 바꾼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례 2. 62세 조기 은퇴 후 재취업한 이 씨. 이 씨는 62세에 퇴직했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서요. 퇴직금 2억 원이 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국민연금 6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3일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해 월 120만 원을 벌게 되었고 그 후로는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이 씨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큰 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 총액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연금, 소액 일자리, 임대 수입 등 어떤 형태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사례 3. 70세에 처음으로 혼자 살아본 박 씨. 남편을 먼저 보내고 70세에 혼자 살게 된 박 씨는 처음 1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재정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식비를 줄이려다 영양이 나빠졌고 병원비가 늘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동네 노인복지관을 다니고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출이 오히려 안정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면 돈보다 리듬이 중요해요. 하루가 정리되면 돈도 정리돼요. 은퇴 후 삶에서 사회적 연결과 일상 리듬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은 소비를 늘리고 무기력은 건강비를 늘립니다. 3. 은퇴 준비는 언제까지 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매달 얼마로 살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필요한 돈도 자연스럽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를 낮추면 필요한 연금이 줄고,
소소한 일이라도 계속하면 불안이 줄고 생활 리듬이 있으면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은퇴는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4.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고정지출 점검하기. 월세, 보험, 차량 유지비 등 반복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 흐름 만들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 일자리 등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연습하기. 주말에 혼자 생활해 보거나 소비 기록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비 대비하기. 은퇴 후 가장 크게 늘어나는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건강관리 자체가 최고의 재정 전략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67세 아버지가 혼자 사는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거창한 자산보다 매달의 리듬과 지출의 구조,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은퇴 준비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고정비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 행동경제학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큰 손실보다 반복되는 작은 불안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매달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 같은 것들이죠. 젊을 때는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때 인간의 뇌는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이 훨씬 강해집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젊을 때 다음 달 더 벌면 되지. 은퇴 후 다음 달도 똑같이 나가겠지. 이 차이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실제로 노년기 우울과 불안의 주요 원인은 자산 규모 자체보다 지출 예측 가능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지출이 통제 가능한 사람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심리적 안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원칙은 이것입니다. 총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정신 건강을 좌우한다. 2.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변수는 인지 기능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과 건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과 노년학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 유지를 핵심 변수로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돈 관리 능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금융 의사결정 능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특히 다음 영역에서 취약해집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이해, 사기 판단, 장기 지출 계획, 충동 소비 통제.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많으냐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사회적 관계, 가벼운 일 또는 역할. 은퇴 후 완전히 일을 멈춘 사람보다 주 23일이라도 활동하는 사람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즉, 일은 돈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3. 노년의 소비 패턴은 감정에 크게 좌우된다. 노년 소비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소비 이모셔널 스펜딩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면 외로움, 무료함, 불안이 소비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건강식품 구매, TV 홈쇼핑, 잦은 배달, 충동적 기부. 이런 지출은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매달 반복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통증과 비슷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보상을 찾습니다. 그게 소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 후 재정 안정의 핵심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감정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나갈 곳, 정기적 모임, 역할 있는 활동.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 노인은 의료비와 소비가 모두 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4. 건강은 의료비보다 생활 반경과 더 관련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의료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공중보건 연구를 보면 의료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병 자체보다 생활 반경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 병원 접근성, 걸어서 갈 수 있는 상점, 대중교통, 사회활동 공간, 이 네 가지가 가까울수록 입원율과 의료비가 낮습니다. 이걸 생활 반경 건강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은퇴 후 집을 고를 때 중요한 건 집 크기나 가격만이 아니라 걸어서 생활 가능한 환경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보다 작더라도 1층이나 역세권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5. 장수 리스크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변수. 과학적으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건 얼마를 벌지보다 얼마나 오래 살지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평균보다 2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즉 85세까지는 기본입니다.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편차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원칙은 10년이 아니라 30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초반 10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80대 이후입니다. 건강비 증가, 소득 감소, 사회적 관계 감소. 이 시기를 버틸 구조가 필요합니다. 6. 그래서 결국 핵심은 3층 구조다.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종합하면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은 보통 세 가지 구조로 설명됩니다. 1층 최소 생계 구조, 국민연금, 주거 안정, 기본 식비. 이건 생존 영역입니다. 2층 활동 구조, 소외길, 취미, 사회 연결. 이건 정신 건강 영역입니다. 3층 안전망, 비상자금, 의료 대비, 가족 지역 연결. 이건 위기 대응 영역입니다. 이 세 층이 균형을 이루면 자산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입니다. 마무리 은퇴 준비는 돈 모으기보다 구조 만들기. 67세 아버지의 혼자 살기 이야기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퇴 후 삶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출을 구조화한 사람은 안정되고, 역할을 유지한 사람은 건강하고,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과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는 총 자산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언젠가 시작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쓰는 돈의 방식, 지금 보내는 하루, 지금 유지하는 관계. 이 세 가지가 10년 뒤, 20년 뒤 혼자 사는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